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4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전년 대비 76.1% 하락세이지만 이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계속될 텐데 장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이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9% 상승세 예상됩니다. 2112.25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43,050원에 어제는 마감을 했는데 오늘 0.58% 상승하면서 43,3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어제에 더해서 오늘도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69,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68,000원 선대까지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24만 원 선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하락세에 이어서 오늘 0.84%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41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 자동차 분야에서 삼성과의 협업 가능성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1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소폭 반등합니다. 0.15% 상승하면서 32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오늘 1% 하락하면서 28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 포스코가 오늘 1%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0.78% 상승하면서 51,4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4,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0.40% 상승하면서 12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 탓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0.48% 하락하면서 20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SK도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만 4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현대모비스 1.60%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0.22% 상승하면서 9만 1,300원 바라보고 있고 LG생활건강 오늘 상승폭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넘게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한국전력 0.38% 상승하면서 2만 6,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5,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0.2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720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하락하면서 74,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7만 3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어제 급락세 나왔습니다. 7% 넘게 하락하면서 8만 1,500원에 마감했는데 오늘 1,000원 오르면서 8만 2,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 오늘 0.20% 상승합니다. 24만 5천 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6만 9,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1,400원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10만 8,400원에 어제는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은 0.74% 상승하면서 10만 9,200원 상승세 예상됩니다. 펄어비스는 어제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1% 어제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121,000원 예상되고 있고요. 코롱티 시즌 0.34% 상승하면서 44,2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WTI가 66불대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비용 감소에 따른 성수기 시즌을 맞이하는 그런 항공사 중에서도 저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주항공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모멘텀 부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분기 실적은 예상 매출액 3조 4,526억 원, 영업이익 3,50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자연재해 때문에 수요가 많이 감소했던 일본 노선 같은 경우 동사는 비중이 약 12% 정도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타격이 좀 적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FSC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 항공사의 장점을 집중해서 성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이 많이 됐었죠. 아무래도 오너 이슈도 있었고요. 유가의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PBR 기준으로 1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이런 동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4만 원, 손절라 2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 타임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시즌인데요. 먼저 원종윤 팀장님, 어떤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볼 계획이십니까? 네, 이제 여전히 매매 전략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제 실적이 탄탄한 회사는 여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빠지는 장에서는 또 이제 생각보다 이제 가치주들이 좀 힘이 좋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좀 힘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가치주, 그러니까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정지환 팀장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실 계획입니까? 일단 또 안녕하십니까. 서울제일투자연구소의 정지환입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아무래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은 투자 대상의 가치를 파악해서 당의 낮은 가격에 종목을 사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통해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사업 모델과 실적을 고려해 적정 가치를 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분석한 기업들 중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지 찾고, 예를 들자면 기업의 실적이 적자로 턴어라운드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대폭 성장하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든지 특징주 위주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자금이 들어온다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와 같은 감점으로 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1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도 4천억 원 넘게 파는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종윤 팀장님, 이런 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유출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 시장에선 유출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채권 시장이라던가 이제 장기 투자 상품에서는 사실 많이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았었는데요.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채권 시장이라던가 이제 장기 상품들 위주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유출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야간 선물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좀 매집이 이제 선물 시장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제 장기 시장이라던가 저희가 이제 밑에 이제 지지로 받쳐주는 시장 자체들이 좀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전자산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괜찮은 것들로는 이제 뭐 골드라던가 이제 좀 지수 ETF 중에서도 이제 단기 채권들 이제 듀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는 단기 채권들 위주로 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약세 장인이만큼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지원 팀장님,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일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3M이나 캐터필라 실적 우려가 있어서 유가는 좀 폭락한 상태로 좀 마감을 했고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핵 갈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좀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간 선물은 상승이 나와서 금일 우리 시장은 좀 강보 앞 출발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전체적인 종목의 과매도권의 가치보다 좀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들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시장 악재들이 추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원영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적으로 좀 분할 변수 관점으로 시장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부적으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인 팀장님, 네, 어제 이 바이오주들이 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팀장님께서 어떤 종목의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종목이 이제 어떤 섹터가 힘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가시권 안에 있는 이제 종목 섹터들 중에 이제 통신주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통신주들 이제 가시권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기업 가치가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주로 지켜보는 종목들은 2차 전지라던가 좀 4차 산업 관련 종목들이죠.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섹터들 좀 위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제 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팀장님, 정지원 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뭐 초반에 제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이후에 준비한 종목들도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워낙에 이제 약세 현상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 저 기업의 실적에 좀 이제 아무래도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좀 회원님께서 전부도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에 대해서도 보시면 현재 이제 기업의 실적을 일단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테마적인 부분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실적에 대한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종윤 팀장님, 네,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였었죠. 이런 적자 폭이 회복된다라는 이슈들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 폭만 줄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OLED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힘을 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근데 여전히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좀 과포화 상태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지켜보시면서 부분 청산이 가장 중요한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들어와서 좀 하락세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좀 그 하락세를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들을 좀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좀 오늘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바닥을 좀 쳤다고 보면 될까요?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치에 의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제 11월 말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만 사실 그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당장 바닥이다라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10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어제 바닥을 찍은 만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0위까지의 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2개의 종목만이 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제 환율이 1137원까지 치솟았는데 오늘 시장은 어떤지 함께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0.23% 하락하면서 42,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14% 하락하면서 6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하락세 보입니다. 0.43% 하락하면서 3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은 반등합니다. 0.81% 상승하면서 24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움직임 없이 1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현재 1.67% 상승하면서 33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가 어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6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53% 상승하면서 28만 4,500원에 그리고 삼성물산은 0.44% 상승하면서 11만 3천원 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강한데요. 1% 넘게 상승합니다. 벌써 727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5% 상승하면서 2117.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신라젠 어제 7% 넘게 급락했는데 오늘 2% 반등 나옵니다. 83,4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7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의 상승폭도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6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HLB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9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도 마찬가지로 0.45% 상승합니다. 나노스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합니다. 21만 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나타냈는데 오늘 0.09% 상승하면서 10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0.69% 상승하면서 21만 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롱 디슈진 1% 넘게 상승하면서 4만 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윤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들은 이제 추천드리기에 앞서 좀 이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투자하기 좀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릴 때도 이제 저저번 주죠. 이제 10월 초에도 제가 이제 지지 구간을 잡고 정확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드렸던 지지 구간이 2150부터 2059
구간이었습니다. 2050포인트까지 좀 넓게 들였었는데 지금 딱 그 지지 구간의 중앙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하락세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단기적인 하락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제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악재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좀 넓게 보시면서 지지 구간, 지지 반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반등하는 시점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좋지 못한 시장에 적합한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코덱스 골드 선물입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이제 H 지수의 이제 H의 지금 종목인데요.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은 이제 금 현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고 이제 금의 미래 가치죠. 금 선물에 투자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펀드 자체에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이죠. 10월 이후에 이제 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 선물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전자산 위주로 좀 비율을 높여가지고 가지고 가시면서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좀 부분 청산하시고 옮겨 타시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이제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갑자기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해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자재 ETF죠. 이제 전통적으로 원자재 ETF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원자재 ETF는 지속적으로 기관이라던가 이제 개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수급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골드 선물 H의 차트를 좀 보시면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부터 좀 강한 하락세를 탔습니다. 강한 하락세 이후에 이제 10월 초죠. 10월 11일 기준으로 좀 강한 이제 갭 상승을 하였고요. 이후로 좀 지속적인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직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96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9,050원대까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 거에 비하면 좀 큰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저항 구간들이 위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많은 하락세를 탔기 때문에 그런 저항 구간들 좀 보시면서 부분 청산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항 구간 이제 9,360원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9,200원 선부터 9,360원 선까지 좀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 안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분할 매수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손절가는 8,600원 선까지 좀 길게 좀 보시면서 큰 하락을 타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8,87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코세프 국고채 상품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듀레이션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채권 상품들 중에서 듀레이션이 좀 짧은 상품들이라고 하면 3년물 단기 채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단기 채권들 위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굳이 장기적으로 듀레이션을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자 이제 좀 단기 채권 위주로, 그리고 변동금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코세프 국채 3년물의 경우에는 가장 유동성이 크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집을 하는 국채 3가지를 골라서 그 국채 3가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시장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채권이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고채 상품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이제 이자 소득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자본 이익까지 볼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국고채 ETF 상품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증가했을 때 자본이익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이자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급이 그래도 외국인들은 다소 빠져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적게 빠져나갔다는 점, 그리고 기관과 개인들이 최근에 좀 국채 그리고 채권 위주로 좀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미국 시장을 따라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지금 단기 채권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이제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달러에 직접적으로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좀 미국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뭐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 심리, 그리고 안전자산에 의한 회피 심리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달러도 지속적으로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유에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국 금리에 맞춰서 미국 그 달러에 대한 수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같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까지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지지 구간을 정말 단단하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제 뭐 9,450원대죠. 9,450원대 이제 박스권 하단 만들어주고 있고요.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주면서 이제 뭐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이어주고 있으면서 또 박스권 상단 최근에 이제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좀 투자하기에 좋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조금 더 매집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9,579원, 9,600원부터 9,579원부터 그리고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9,460원까지 하단부에 굉장히 많은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박스권 상단 뚫고 올라간 점은 굉장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 좀 추천드린 안전자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매수가 뭐 현재가부터 시작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스권 중단 부근,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죠. 9,579원, 9,6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목표가가 따로 필요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좀 다시 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좀 부분 청산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하실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를 따로 가지고 가시지는 않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는 종목으로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차트적으로 좋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최근 흐름과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에 좀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단기 채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정지환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일단 추천드릴 종목은 대부분 현재 이제 장상황에 맞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과 실적이 아무래도 우량한 위주로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테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GMP인데요. GMP 같은 경우는 본업은 라미네이팅 관련 기계와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지만 자회사 VT 코스메틱스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고 치매 치료제 관련 GMP 바이오의 지분을 50.1%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카팩트, 시카 마스크팩, 시카 선스프레이 등의 공급이 확충되면서 11월부터는 월 100억 원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두 번째는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를 통한 화장품이 국내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화장품 모멘텀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GMP 바이오의 치매 치료제인 GB301은 올해 연말부터 호주 현지에서 이미 임상 1상과 임상 2상에 동시 진입이 예정으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종목을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방탄소년단의 화장품인 VTX BTS 에디션이 10월 6일에 LG 생활건강의 내추럴 컬렉션을 통하여 국내에 런치되었고요. 일본에는 10월 14일에 돈키호테 신주쿠점에서 이미 판매가 개시됐고, 중국 수닝그룹이 인수한 일본 사오면세점 LAOX에도 입점 예정입니다. 자, 그 외에 일본 3대 드럭스토어에도 입점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협상 중인 상태고, 또 1차 초도 생산 물량은 이미 완판이 된 상태고요. 현재 22개국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의 이 폭발적인 글로벌 인기와 더불어서 VT 코스메틱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이런 가시적인 실적 성장의 모멘텀을 GMP가 수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시장 전일 종가 기준으로 9,810원까지 눌림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눌림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61선 9,6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매물 소화시는 제가 추가 언급 드리도록 하겠으며, 손절가는 9,000원 부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MH인데요. KMH는 국내 1위의 방송 송출 서비스 사업자로 공격적인 M&A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KMH의 투자 포인트는 본업의 지속적인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M&A와 11월 자회사 신라 레저의 상장 등을 들 수 있는데요. KMH의 최상조 회장의 경우 무한창투 M&A 전문가 출신인데, 근간인 채널 사업부터 송출 사업, 아시아 경제, 박스넷에 이르기까지 모두 M&A를 통해서 사업을 키워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 인수한 아시아 경제, 박스넷은 3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시켜 투자 원금 회수는 물론 지분 이익도 얻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떼제베 CC를 좋은 가격에 M&A를 하였고, 2년 전 인수한 신라레저 IPO를 11월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자회사 상장 시에 동사의 기업 가치 역시 같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M&A 이후의 실적 성장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거든요. 게다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도 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도 좀 투자를 하시기에 적합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매수들이 포착되고 있고, 현재 동종목은 중장기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11월 신라 레저 상장 이슈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확률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큰 상승 파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 전고점 부분인 물론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지만 일단 1차 목표가로는 8,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7,000원 부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케어젠인데요. 케어젠은 세포의 성장, 증식 및 분화 등의
관여하는 성장 인자와 바이오 미메틱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코스메슈티컬과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펩타이드를 활용해 새로운 필러를 꾸준히 출시하면서 제품 경쟁력이 확장되었고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내재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5에서 60%에 가까운 좀 독보적인 해당 업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K매치 같은 경우에는 원료 및 주사용 의료기기 제품을 포함한 완제품을 130개국의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한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전문 제품의 매출의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합작사와 함께 설립하는 홍콩 조인트 벤처를 더욱 확대하여 한국과 중국의 헤어케어 센터 설립으로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당사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최근 5년간 EPS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올해도 EPS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중에서 EPS가 꾸준히 상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영업 부분까지도 잘하고 있는 회사인 것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기관 외인에 대한 수급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고 중장기 이평성 또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부터는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상승 모멘텀들을 반영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1차 목표가는 10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부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마지막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6%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종윤 팀장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이슈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사실 일회성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4분기에만 1조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이 되는 만큼 이제 좀 4분기 실적은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일회성 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31일이죠. 이제 이번 달 31일에 증선위와 이제 논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결정된 이후에 이제 좀 불확실성 등이 좀 해소되고 나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이제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벌금이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라는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단기적으로 좀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일 이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더라도 그때 들어가더라도 전혀 늦게 들어간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란투스 판매,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란투스 판매를 좀 포기를 하면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CDO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의약품을 위탁 개발하고 이제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서비스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부분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좀 강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좀 더 지켜보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관망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인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산림 협력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세에 나와주고 있는데 정지환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경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보합권 상태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농 같은 경우는 농약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남북 산림 협력 회담 결과로 소나무 재선 공동 방제와 양모장 현대화 합의를 함에 따라 산림 농업 관련주들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농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농이나 조비, 효성 OMB, 대우 등이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이 아니라 센티멘탈 측면이 과하게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보다는 이제 대중의 기대 심리가 집중돼서 좀 상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구간 무리한 접근보다는 추후에 이제 적정 가치까지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남북 경협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추후 종전선언이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이후 제재 해제 등으로 남북 경협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관련주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이제 남북 경협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 심리로 투자하시는 것은 좀 삼가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포스코인데요. 어제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종현 팀장님. 네, 이제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철강 산업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1위,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이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기는 하지만 4분기 견고한 영업이익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런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이제 저점 반등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2017년 5월 기준으로 2017년 5월 금방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저점이죠. 1년 전에 저점이 25만 4,500원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과 더불어서 단기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그러니까 회피 심리가 좀 커지면서 원자재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 것들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 경기가 둔화됐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뭔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산들이 단절되는 경우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등하는 모습은 영업 실적이 좋은 것과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좀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저점 반등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일봉상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입니다. 현재 이제 저점이 121선이죠. 121선 기준으로 튕겨져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깨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제 중간 배당량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강한 하락을 탔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저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27만 6,800원에 또 저항 구간이 있고 그 위에 또 30만 3천원의 저항 구간이 있고 저항 구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반등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반등하고 나서 지금 부근이죠. 26만 5,500원인데요. 26만 5,500원 선을 지지받는 모습 정확하게 지켜보시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현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주 선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아시아 종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는 허무한 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그 위험한 사람은 사실 그 초단타로 그 시간의 위험을 없애버리는 사람, 그리고 3, 40년을 초장기 투자해서 없애버리는 사람, 그게 아니라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그 계열수의 사람들, 지금 바로 이러한 그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2, 3개월 정도?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감안을 하고 방망이를 짧게 쥐셔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이제 아시아 종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어떤 테마나 이런 시류에 엮여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종자 기업이죠. 씨앗을 만드는 기업.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치면 몬산토라는 기업이 있고,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식량이 필요한 나라에 그 종자를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먹고 싶은데 그 나라에서는 만약에 파인애플이 나지 않아요. 근데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럼 파인애플 씨앗을 가진 나라에서 사와야겠죠. 마찬가지예요.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곡물들과 채소들. 그래서 그런 종자를 갖고 있는 그 기업의 힘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 미래에는 식량난에 다 부딪힐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만약에 뭐 정말 우주가 막 먼 공상과학처럼 개발이 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식량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갖고 있는 종자의 힘은 계속 거대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 기업인데 최근에는 자꾸 비료랑 엮여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최근에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최초로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실무진의 협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산림 분야가 맨 먼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물론 회의 성과에 대해서 뭐 어떤 북미 간의 어떤 제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지금 나무에 뭐 지지대나 이런 걸 설치하려면 철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북미 간의 어떤 그 제재가 있어서 철제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실무적인 문제를 토로하기도 했었죠, 어제 북한 측에서. 그래서 일단은 약재만 들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산림병 해충 방제 작업, 여기서 산림 협력 논의가 열렸는데, 일단은 소나무 재선충병 등 병해충 공동 방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그 토양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림, 엄청나게 울거진 이 산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뭐 평양이나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휘황찬란하지만 다른데 산림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병해충이 심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재선충 방제 약재를 북측에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공동 방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아시아 종묘가 지금 떠오르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종자 쪽에서는 지난해 5.6톤 규모의 종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32톤의 채소 종자를 지원했어요. 지금까지. 상장되기 전에도 이미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에 채소 종자 10톤 지원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냐면, 중국의 다롄에 있는 광윤농업발전유한공사를 통해서 함경북도에 7톤, 그리고 평양시에 3톤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비료라던가 이런 약재 쪽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시아 종묘라는 기업의 그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상 지금 걸리는 부분이 생겨 있고, 원래 하던 사업, 종자 사업에서도 기존에 꾸준히 종자를 제공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추가 제공을 한다. 근데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제일 먼저 열린 분야가 이런 농업이라던가 산림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뭐 농업바이오도 있지만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그 다이나믹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찰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할 건데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쥐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만약 무너진다면, 지금 굉장히 반등이 약하잖아요. 보통 60포인트가 폭락을 했으면 30포인트 반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 시장이 살아있는 건데, 반등이 미약하면 그 다음에 더 큰 폭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방망이를 쥐고 아무리 휘둘러 봐야 지금 헛스윙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쥐어야 되고, 손절가 7,000원, 지금 7,000원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2.78% 정도 하락이 7,000원이거든요. 그 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늘은 그냥 안 사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7,000원 짧게 잡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종묘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에 또 러시아와의 충돌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트럼프발 악재에는 속수무책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 시각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40% 상승하면서 2114.48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2100선을 가까스로 지켰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211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628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572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는 시총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하락합니다. 1.16% 하락하면서 4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 가까이 하락합니다. 67,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하락세고요. 셀트리온 어제 2대 주주의 블록딜 이슈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소폭 반등합니다. 0.81% 상승하면서 24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36%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현대차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세 보입니다. 11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산 페트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취소했다는 소식에 화학 섬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5% 상승하면서 3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세에 밀려서 어제는 하락했는데요.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11%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28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이 다시 10위에 올라왔습니다. 0.78%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5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세 이어갑니다. 1.21% 상승하면서 727.6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727선에서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8분경에 729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7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75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78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1.48% 상승하면서 7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어제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1.96% 상승하면서 8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 마찬가지로 1.02% 상승하면서 2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컴텍은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6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HLB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72% 상승하면서 다시 10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10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바이로메드도 오늘 상승합니다. 1.39% 상승하면서 21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차등 감자를 완료한 나노스 오늘은 소폭 하락합니다. 0.28% 하락하면서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0.83% 눌림목을 보입니다. 1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상승합니다. 1.15% 상승하면서 22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마찬가지로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4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높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한국산 페트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취소하면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의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대한유화가 8.88% 상승하면서 현재 1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마찬가지로 5%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BJ 리테일과 빙그레, 효성까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GS건설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4.47% 하락하면서 4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3% 이상 하락하면서 6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과 LG유플러스, 삼성 SDI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1위에 셀트리온, 2위에 경농, 3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고요. 4위에 신라젠, 5위에 GS건설, 6위에 신라젠, 6위에 DPC, 7위에 삼성전기, 8위에 포스코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2위 경농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해충 방제 작업 등 산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농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경농은 농약 제조 전문 업체로 주로 살균제와 살충제, 제초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세입니다. 1.34% 하락하면서 현재 1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 GS건설 자세히 보겠습니다. GS건설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290.3%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플랜트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수익률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4.47% 하락하면서 4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 포스코 자세히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미국의 관세 장벽 강화에도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5,311억 원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5분기 연속 1조 원을 넘은 상황인데요. 포스코의 실적 호조는 계열사들의 고른 성장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배당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2.3% 상승하면서 2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 매수 시도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아나텍은 우리가 AF 드라이브 IC에서 글로벌 1위 하는 회사죠. 현재 카메라가 현재 3개, 4개, 5개 들어가면서 카메라 숫자와 맞게끔 이 회사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지난 16일인가요? 59억 5,200만 원어치 4,800원에 블록딜이 넘어갔죠. 블록딜이 넘어가면서 기관하고 외국인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대비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현재 트리플 카메라가 대세인데 여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의료기기의 타액 기반, 침을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이런 IC를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기대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대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어제에 비하면 그래도 좀 좋은 흐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힘겨루기가 중국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을 폐기했다는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르면 다음 달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증시의 하락 압력 여전해서 사실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뚜렷해지면서 주식에서도 좀 적극적인 투자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장 반등 흐름은 유입이 되면서 어제에 비하면 어제 3% 정도 밀렸던 거에 비하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1% 이상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 살짝 밀려 있는데요. 반등 흐름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좀 제한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로 반응되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어제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보시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현재 아침에 100억 정도까지 매수 규모를 늘려가다가 다시 이제 매수세가 좀 줄어들면서 현재 총매수 규모가 한 6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매수 규모도 계속 변동이 되면서 수급 부분에 좀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까지 이 모습이 사실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724.93포인트 기록 중인데 722포인트 이탈이 없다면 좀 오후장까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 그나마 갈 수 있겠으나 이 자리를 좀 이탈하게 되면 살짝 틈에도 나올 수 있고 특히나 10시 이후에 이제 중국장이 시작한 이후에 중국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 장도 좀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장에 이제 좀 오늘 수익이 좀 나고 있다 하시면 오늘은 수익 실현을 좀 해놓고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14.32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으면서 일단은 플러스권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100선 사실 코스피는 좀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사실 공포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바닥이긴 한데 121선 이평선 돌파에 조금 실패하면서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아직 10월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10월 한 달 동안 거의 코스피가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거의 어제 같은 경우는 2.57% 하락하면서 낙폭 키우기도 했고 코스피 전체 종목 등 거의 90% 가까이가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공포에 차 있는 상태인데 이 모습이 그냥 오늘은 단기적으로 반등이지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겠고요. 특히나 대형주들도 쉽게 자리를 찾지 못하는 부분도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부분 중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정거래일 셀트리온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라도 대형주들도 일단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는 한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는 걸 실패한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도 좀 제한적인 반등 예상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전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분위기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는 남북 산립협력 회담을 통한 농업, 사료주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요. 무역분쟁 관련주로 등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으면서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4,190원짜리 움직이고 있는데 미래생명자원 일봉상 보시면 21선 기술적으로 21선 자리 위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지난 9월 28일 첫 상한가 이후 가능한 21선 이평선제로 올려가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좋은 흐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21선 이탈 없는 선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가 4,200원 또 왔다 갔다 하네요. 매수가 가능한 4,000원에 가깝게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 근방인 4,500원짜리 돌파를 목표로 잡으시되 밑으로 3,650원짜리는 지난 10월 5일 저점 조금 더 깨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이탈 없는 선에서 한번 잡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는 가운데 기관들의 매수폭이 큽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